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안을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너를 위한 변호 법무법인 수완의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아동학대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녀의 가방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서 체증을 하기 위해서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는데 이것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증거 능력에 관한 판단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고요.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인데 이후에 유명 웹툰 작가인 주우민 씨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두 사례를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안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 아동은 3월 2일 전학을 온 학생입니다. 피해 사실은 3월 17일부터 5월 8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일어난 일로 특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학을 온 사안인데요.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 아동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아동학대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일람표를 더 살펴보면요. 피해 아동을 향해 바보라거나 맛이 같다라거나 원숭이짓, 영구짓, 그리고 애정결핍이라거나 이런 단어들을 좀 썼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 아동을 예로 들어서 비하하면서 주의를 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검사였더라도 여지없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결은 이 사안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럼 왜 증거가 없다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어떻게 적발이 되었느냐 하면요.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한데 부모님한테 선생님의 말들을 좀 전달했습니다. 1, 2학년 제대로 나온 거 맞냐?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이걸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은 별다른 판단 없이 유죄가 났고요.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방해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태도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중요하지 않냐.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행위의 일환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학부모를 녹음자로 봤는데 학부모와 대화자, 피해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단은 뭐냐면 이 구성요건을 보시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지 말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근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피해자와 부모님은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한 근거이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 표현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녹음을 하는 외에는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셋째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성이 있고 또한 당시 한 반에 30명이나 듣고 있었으니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것이었고, 넷째로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겠죠. 이런 판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이 일정 감수해야 하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피고인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즉 공개된 대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판단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
통제되는 공간이고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피해 아동의 연령, 표현력이 제한되어서 방어수단이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님과 피해 아동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다.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다 라는 취지로 이 사안을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업무를 하면서 가끔 대법원과 2심 판단이 갈릴 때 간혹 2심의 결론과 근거에 공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더라도 학대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지만 2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아동들의 증언, 이런 추가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본건은 유죄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다음 소개해드릴 판결과 대비하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 사례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판결과 유사 사안으로 본건이 일어난 장소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같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이번 사안에서는 소수의 또래들만이 수업이 듣는 학급이 해당 장소였고요. 그리고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는데요. 근거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가 구속 요건에 해당할 것이고 두 번째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본 주호민 씨 사안에서는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라고 판단했는데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이 방어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녹음됨으로써 침해된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두 판결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서 체증한 모든 사안에서 전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동의 방어 능력과 해당 수업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 간의 균형,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사안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달리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효력이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수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